오전까지만 해도 서로의 친밀감을 과시하며 회담의 성공을 확신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2차 정상회담이 합의문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오늘 오후 예정돼 있던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업무 오찬이 취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2시간 앞당겨 마쳤고 워싱턴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그리고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서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회담이 합의문 없이 끝난 이유를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취해야 할 비핵화 조치 또 그리고 미국이 내줘야 할 제재 완화 또는 해제 부분에서 서로 절충점을 찾지 못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이제 비핵화와 그다음에 상응 조치가 가장 핵심일 것이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기대하는 치가 다르다. 그래서 그 간극을 어떻게 좁히느냐 이게 이제 기존에 쭉 쟁점이었는데 결국은 좁히지 못한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 좁히지 못한 이유를 우선 첫 번째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그 조급함과 함께 그 욕심. 그게 작용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그 일종의 좀 궁색함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즉 상응 조치로서 포장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이제 좀 궁색하단 말이죠. 그게 서로 이제 일종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서로 일종의 협상의 스타일의 차이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북한과의 협상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일종의 이제 일반적인 국가들하고 협상하는 것하고 이제 북한하고 협상하는 것은 아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건 뭐냐면 우리의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이 협상을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거란 말이죠. 아주 단적으로 말하면 북한은 이제 협상은 이제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 그리고 뭐 이번에 안 되면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다시 또 상황이 이제 진전되는 걸 보고 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 어떤 협상을 하면 그 협상에서 무언가 성과를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더 좀 뭐 아주 전투적으로 표현하면 하나의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본단 말이죠. 약간 좀 경직돼 있다고 봐야 그렇죠. 되나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이제 약점이다. 그러면 그 약점을 이제 강하게 이제 압력을 가해서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려고 하는 게 협상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에서 이제 기대에 미흡하지 않지만 이 부분에서 합의를 하자라는 거고 그러면 다들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번에는 이 정도에서 합의를 하고 이제 다음번에도 하자라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시작하기 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말 그대로 시간표가 길다라는 건 뭐냐면 비핵화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핵 실험에 대해서 이제 안 하고 그다음 미사일 발사하지 않으면 그거 자체로서도 이제 해피하다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큰 결단만 하면 베트남과 같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서 첫날 회담에 와서도 어떻게 보면 첫날 왔으면 이제 상대방을 만나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만나지 않고 베트남의 주석과 총리를 만나면서 일종의 이제 북한에 계속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그 수준을 맞는 그런 상응 조치가 없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을 믿고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라고도 했잖아요. 믿고서 뭔가 이제 합의를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라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제가 보기에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약한 부분이구나. 그리고 마침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뭔가 성과를 이뤄내야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강하게 세게 이제 밀어붙이면 이제 밀려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북한의 그런 그 협상을 했던 실무 협상단의 그런 그 특성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건이나 폼페이오 같은 경우는 이거 봤더니 이제 북한이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정권이 있는데, 근데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협상 상태에서 보면, 야 이게 이 정도 안을 이제 미국이 제시한 안을 이제 받을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해서 불투명한 거죠. 즉 이제 북한의 협상단이
못 받는다. 그게 아니라 아마도 이거는 좀 어려운데 우리 최고 지도자한테 이제 예. 이야기해 보겠다. 예. 또 그리고 이거는 최고 지도자한테 이렇게 뭐 이야기해서 서로 뭐 이제 소위 톱다운 방식, 조미순회 방식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순회 쌍봉간에 이제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쪽으로 이야기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회담장에 임할 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나 그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 이제 두 사람 다 모두 이제 비록 쟁점이 있고 간극이 있지만 가서 이야기해 보면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오산을 했을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실무 협상이 몇 차례 열렸지만 결국에 두 정상이 마지막에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이 그렇죠. 맞춰지지 못했다는 네, 거죠. 네. 합의문은 마련됐지만 서명이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 부분 관해가지고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합의문은 마련됐는데 서명 적절치 않았다. 예. 그리고 이 서명 적절한 서명이 있어가지고 나만의 결정은 아니었다. 그렇다 하면은 참모의 조언을 받았다 이란데 그러면 거기에서 참혹하면은 3명밖에 없잖아요. 네. 확대 정상에 들어간 사람. 지금은 이제 비서실장 대영 그리고 지금 이제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 예. 폼페오잖아요. 예. 그다음 지금은 이제 폼페오 장관은 실무회담을 실질적으로 이끌었잖아요. 그렇다면 합의문 작성까지도 깊이 개입됐다고 했죠. 그러면 폼페오 장관이 이거 서명 적절치 않다 이렇게 네. 이야기할 수 없겠지요. 그럼 추론하면은 강경파인 존 볼턴과 지금 이제 비서실장 대영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과연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해석대로 그게 맞을까? 예. 저는 이 부분도 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다음 지금 더 중요한 대목은 우리가 너무 오늘의 그 이 합의가 채택되지는 못한 부분에 대해서 네. 개념 정리는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지금 이제 다수 언론 우리 이제 이 YTN 좀 봤습니다만도 이것을 갖다가 뭐 이 결렬, 협상 결렬 예, 예. 이렇게 표현하는데 협상 결렬이라면은 협상이 중단되고 완전히 갈라서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 보면 갈라서는 것은 아니죠. 네. 예. 협상은 계속하죠. 협상은 계속하고 있다. 또 그리고 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종의 표시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다 하면 이번 개념은 합의 유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합의 유예. 예, 이 합의 유예까지의 핵심적인 요인은 뭐냐? 방금 먼저 우리 김 차관님 잘 말씀해 주는데 완전한 비핵화돼, 네. 완전한 제재 해제, 뭐 완화라고 표현도 가능하겠습니다만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개념에 대해 가지고 입장 차이. 예. 그다음 여기에 대한 일종의 선우를 할까요? 예. 순서, 합의의 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있었던 거 아니겠냐? 예. 그렇다면 이 입장 차이는 이미 1차 회담 이전부터 이 문제가 나온 겁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 가지고 CVID에서 FFVD로 약간 변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비핵화 속에 다 들어가 있죠. 여기에서 항상 강조한 게 뭡니까? 신고, 사찰, 검정, 네. 핵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뭡니까? 신고, 사찰, 검증을 할 수 있지만 단계가 있다. 지금은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교전 상태에 있어. 어떻게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할 수 있느냐? 예.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다음 이제 이것은 뭐냐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이야기고, 완전한 이 제재 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정치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의 권한, 행정명령으로 몇 개 제재 품목에 대해서 예외라든지 예. 유예라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요구한 만큼의 이익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럼 예. 의회의 성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예, 잠시만요. 예. 지금 새로 들어온 화면이 있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생중계 화면인데요. 하노이 공항입니다.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이 숙소를 떠나서 공항으로 향하고 있다고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네. 지금 이 시간 현재 공항의 모습입니다. 취재 기자들의 모습도 함께 보이는 것 같고요. 지금 하노이 공항에 어쨌든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제 곧 출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간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화면이 조금 거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노이바이 공항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네, 당초에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6시,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8시쯤에 하노이를 떠날 그런 계획으로 있었는데요. 이제 이게
2시간 한 반가량 앞당겨지게 됐습니다. 오늘 합의문 서명식이 취소가 되면서 모든 일정이 2시간씩 다 앞당겨져 버렸습니다. 네. 자, 오늘 회담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생산적이었다. 많은 진전을 이뤘다. 하지만 최종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북한과 미국이 각자 생각하는 기준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그 정의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이번 회담에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까지는 가지 못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는 있다. 예. 이제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 위한 이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 이제 간극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영변까지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했지만 영변 이외의 시설에 대해서 미국이 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제 더 이상 합의를 할 수 없었다라는 게 어떻게 말하면 가장 이제 추격해서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제재 완화라고 하는 이제 과거의 그런 1년 전으로 이제 돌아갔다라는 평가도 있을 수 있지만 예.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영변까지는 이제 하겠다라는 예. 것까지 되어 있고 예. 영변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누차 말해왔던 이제 비욘드 영변이라고 하는 이제 고 시설까지도 포괄적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과정과 시간표 그리고 이제 세세하게 하는 부분에 대한 일정표가 들어가면 이제 오늘은 이제 비록 이제 합의를 하지 못했지만 네. 이제 또 다시 이제 미국과 북한이 만나서 이제 합의를 이룰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혹시나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핵단지에 대해서 뭐 신고 검증을 통한 연구 폐기든 어떻든 간에 이까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하고 이것만 가지고 미국에게 완전한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인지 예. 아니면은 또 다른 그걸 가지고 이걸 알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입장에 보면은 자기는 영변 이역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는 할 수 있는데 그 외지에 대해서는 일종의 부정적인 이런 이야기 해준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예. 그것을 좀 이제 우리가 전망해 볼 필요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의 미국적 입장은 들었지만 예, 예. 북한의 입장은 못 들었잖아요. 예. 그러면 북한은 이제 반응도 보여야 되겠지만도 가장 빠르게 우리가 좀 더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은 예.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예.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에서 네. 지금 이제 친선 방문 일정 예. 3월 1일, 2일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인지 예.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돌아가는 귀국길에 중국의 시민people 만나는 것인지 예. 이것이 좀 뭐랄까 우리가 향후 전망을 해볼 수 예. 있는 하나의 요인들이 아니겠냐 생각해 볼 수 예, 있습니다. 말씀 중 죄송한데요. 지금 현장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공항에 도착한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공항에는 지금 에어포스 1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 관리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장 화면이 생중계로 연결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또 화면이 조금씩 깨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미리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장 화면을 그대로 바로바로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무리가 있다 싶지만은 현장 화면을 바로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협상과 관련해서 함께 왔었던 국무부 관계자들 함께 지금 공항에 도착한 모습을 보고 있고요. 지금 에어포스 1의 트랩이 지금 보입니다.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지금 트랩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화면이 중간에 잠시 끊기고 있는데요. 예. 자, 이 시각 공항의 모습 전해드리고 있는데 화면 상태가 그렇게 네.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2차 북미 정상회담. 두 정상이 8개월 만에 만나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합의문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네. 자, 합의문 유예 상황, 협상 결렬은 아니다라고 양무진 박사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어쨌든 미국과 북한이 서로 이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북한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제재 완화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쉽게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이 대북 제재 완화를 풀어주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장관, 또 비건 대표 전반에 보면 약간 입장 변화는 있습니다. 네. 초기에는 선 비핵화 후 대북 제재 완화 막 이렇게 가다가 이것은 아주 강력한 대북 제재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이겠죠. 네. 근데 조금 시간이 흐름을 해가지고 비핵화 진전에 따른 대북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이러한 약간 입장 변화가 있었죠. 이것은 그 비건의 스탠퍼드 이 대학에서 연설이 잘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지금은 이제 이 말씀 좀 죄송합니다. 자꾸 이제 속보 화면이 들어와서요. 자, 트럼프 미 대통령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베트남 관리들하고 환영하기 위해서 나온 베트남 관리들하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는 저희가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추측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기 바로 앞에서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 관리들, 환송 나온 베트남 관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고 꽃다발도 받았는데 다시 돌려주네요. 자, 베트남에서 지금 좋은 성과를 얻고 갔으면은 좀 발걸음이 가벼웠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 협상이 그냥 이렇게 합의문 없이 끝날 것으로 예상하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글쎄요, 이제 북한과 이제 협상은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느 측의 잘못이었다라고 뭐 섣불리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상황까지는 예측을 못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트랩을 다 올라갔고요. 예, 지금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고 전용기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전해드렸습니다. 네, 트럼프 미 대통령 에어포스 1에 방금 탑승을 했습니다. 자, 이제 워싱턴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 대서양 건너서 여기까지 한 22시간 비행기를 타고 온 거예요. 좀 성과 없이 가는 것에는 뭐 본인도 만족스러움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글쎄요. 이제 앞서서 뭐 말씀을 좀 하다가 끊어졌습니다만은 대북 제재를 북한 측에서는 어쨌든 완화가 아니라 완전 해제 쪽으로 강하게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 액면 그대로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 대북 제재에 대해서 권한이 있니 없니를 떠나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설명대로 하면은 영변 핵단지에 대한 일종의 뭡니까? 폐기. 여기 대해서 북한은 이 완전한 제재를 요구하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영변 핵단지 하나만은 안 된다. 추가적인 다시 영변 이외 지역의 농축 시설에 대해서도 역시 여기 대해서도 연구 폐기를 해야만이 그때 가서 북한이 요구하는 소위 말해 대북 제재 완화할 수 있다.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입장 차이 있는 것 같아요. 핵심적으로. 근데 또 하나 들어가 가지고 지금은 이제 22시간 이거 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왔는데 이 지금 역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실패한 정상회담이 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예. 또 뭡니까? 지금 문제는 북한과 미국 간에 특별한 새로운 방식으로서 탑다운 방식이 있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실무회담을 계속 하다 보면 그만큼 비효율적 이런 측면에서 양 정상이 직접 나서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탑다운 방식에서 두 번째 이렇게 합의문 채택되지 못했단 말입니다. 어쩌면 탑다운 방식의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있죠. 어떻든 간에 저희들 이렇게 뭐 비판적인 하는 것은 우리가 평가하는 측면에서 분석하는 측면이지만 그러나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김정은 위원장과 계속 절친 관계를 유지한다든지 또 북미 간의 협상팀이 유지하고 있다든지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대목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비핵화, 종전선언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요즘 들어서 많이 거론돼서 그렇지 이게 단기간에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해서 벌써 한 20년, 30년 된 문제고 그리고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체제의 그런 이제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쉽게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과거의 그런 그 단계적인 방식
을 통해서 푼다라는 것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94년에 제네바 합의나 2005년에 9.19 공동 성명도 했고 네. 꼭 북한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뭐 저기 그 이란의 사례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서 이걸 과거에 전통적으로 이제 모든 걸 신고하고 그다음에 그걸 사찰하고 폐기 검증하고 이제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게 비핵화되고 난 다음에 뭐 제재를 완화하는 이런 방법, 그게 전통적인 과거의 방식인 거죠. 네. 그렇게 되면야 뭐 저희나 국제사회는 좋겠지만 이제 그런 방식으로 푸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보면 동시적이면서도 병행적인 접근을 한다. 그리고 예. 오늘 질문도 보면 이제 완벽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아직 협상 중이니까 그걸 이야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흐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 즉 과거의 방식으로서는 이제 해결하기 어렵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방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앞에서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는 이제 큰 틀에서 지금도 보면 완전한 비핵화하고 완전한 제재 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된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예. 할 수 있는데 예.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영변까지만 이제 제시를 하는데 그 이상으로 내라.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말하면 이제 그 과거에 그런 단계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제 큰 틀에서 한 번에 하자. 그리고 또 포괄적으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전에 이제 탑다운 방식의 그런 한계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걸 다시 또 버텀업으로 한다고 해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이제 북한의 기본적인 협상관이란 협상 태도 그리고 이제 미국과 북한의 그런 문화의 차이, 사고의 차이가 바뀔 수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톱다운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예. 오늘 이제 지금 두 정상이 만나서 이제 알았단 말이죠. 네. 아, 이게 이런 속내였고, 야, 이런 한계가 있구나. 이제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을 보면 어제도 그렇지만 자꾸 이제 뭐 권유하듯이 하면서 아니, 처음 만나서 어떻게 친교 만찬입니까? 처음에 이제 본격적인 협의를 해야죠. 예. 그러면서 그 만나서 왔으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러 왔으면서 베트남 이제 국가주석하고 총리하고 하는 일정을 합니다. 네. 그거는 아주 자연스럽지 않은 거란 말이죠.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진지하지 못했다는 측면도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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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뭐냐면 이제 뭐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정확한 그런 그 이제 의중을 알 수는 없지만 이제 김정은 위원장 이제 이 정도 내가 한번 착 설명하고 그러면 충분히 이걸 끌어올 수 있어라는 그런 일종의 좀 자신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해보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죠. 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이제 실체 그리고 또 북한이 생각하는 이제 미국의 저 조치에 대한 입장 예. 이제 그런 걸 충분히 이해하고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하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이게 오늘은 이제 합의가 유예되고 이제 회담이 이제 잠정적으로 중단됐지만 이제 돌아가서 이제 서서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예. 결국 네.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한꺼번에 풀어내기 쉽지 않다는 거 오늘 이번 회담을 통해서도 알게 된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단계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주변국들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중재자 역할이 빛을 볼 때다. 네. 지금까지는 북미 간에 조금 교차 국면할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역할을 했죠. 앞으로도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역할을 할 거로 생각해지고 네. 플러스 중국도 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중국도 북한의 비핵화 이렇게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 돼야만이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이 담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기시마다 시진핑 주석과 또 절친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너무 시간을 늦추면 안 됩니다. 예. 지금은 이제 방금 먼저 우리 김 차관님 말씀한 대로 이번에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플러스 알파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이 노출됐다. 그럼 플러스 알파 부분에 대해서 절충점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아마 지금부터라도 오늘 그 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전화를 하면은 예. 좀 더 정확하게 파악돼 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가지고 적극적인 중재자, 단순하게 복덕방의 중재자가 아니라 예. 우리의 대안을 가지고 양측을 설득할 수 있는. 우리 지금 이제 남북 간에 채널 있고 이 한미 이 한미 간에 워킹 그룹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채널이 다 있기 때문에 빨리 움직여야 된다. 그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보통 이제 완전한 비핵화하면은 신고, 검증 또 폐기까지 이어지는 이 단계를 밟지 않습니까? 그동안 미국에서는 협상을 서두르면서 신고 단계를 생략하는 것 아니냐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북한 측에 핵리스트 신고도 요구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했던 것은 이제 현존한 핵 시설의 폐기, 이제 당면한 이제 핵 위협과 관련된 거 폐기하고 그다음에 포괄적인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물질의 재고를 전량 폐기하는 이런 이제 새로운 이제 패턴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도 당연히 핵물질이나 핵 시설에 대한 신고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은 오늘 합의가 유예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지금 현재 보면 미국이나 북한 양측에서 먼저 이제 누가 먼저 자신들의 입장을 이제 완화하느냐, 라는 게 이제 다시 또 이제 협상이 재개되는 이제 그 동력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잠시만요.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현재 그 하노이 공항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을 태운 에어포스 1이 이륙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서히 이제 활주로로 나가게 되는데요. 자, 2차 북미 정상회담, 세계 이목이 쏠렸고 또 확실한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가 됐었는데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한 채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북한과 미국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간다고는 했지만은 이제 정상끼리의 만남도 아직 일정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라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예, 다음 일정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3차 회담을 전망하는 발언은 있었습니다. 과연 그때가 또 언제가 될지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에어포스 1 활주로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미 대통령 저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베트남까지 왔는데요. 다시 이제 워싱턴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이제 활주로에서 속도를 올려서 이제 활강해서 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시각 공항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자. 네. 지금 뭐 전해진 것으로는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곧바로 통화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용기 안에서 통화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한다고 아까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하셨죠. 예.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또 그리고 아베 일본 총리하고도 통화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할 때 글쎄요 별다른 합의문이 없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일상적인 대화보다는 뭔가 좀 중요한 얘기들이 좀 오가지 않을까요? 앞으로 이제 북한과의 협상도 좀 많이 달라질 것 같고 남북 간에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합의서는 채택 안 됐지만 또 그 과정, 결과 이에 대해서 공유를 해야 되겠죠. 네. 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충분하게 논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정상국가로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도 앞두고 있고 미국 의회 내에서의 기류를 또 바꾸기 위해서는 성과가 필요했을 텐데 북한과 미국 어느 쪽이 지금 상황에서 더 절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양쪽 다 이제 필요했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경제를 성장해야 되니까 조금 더 이제 절박한 측면이 있어요. 비록 이제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이라고 하는 이제 믿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뒷문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제 그리고 또 워낙 성격이 조급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따라서 합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단순한 합의가 아니라 무언가 지금 미국 국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의 취약한 그런 입장을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좀 획기적인 합의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획기적인 합의가 안 되니까 지금은 시점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중단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어느 한쪽에서 그러면 본인들의 과도한 기대치를 낮추고 이제 합의에 이를 거냐 이건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 오늘 하는 거 보면 북한이 대화하는 동안에 이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으면 이대로 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걸 하지 않았다 뭐 이걸 자주 강조를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그걸 핵실험을 안 하면서 네. 이제 기대치를 이제 낮춘 거죠. 낮추면서 단계적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여러분들이 다 모든 전문가들이 다 예상했던 것처럼 이제 남북 경협이라는 카드를 이제 중간 단계로 이제 쓸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그 정도 선에서 영변이라는 게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큰 이제 그런 이제 카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걸 인식을 해서 그러면 영변 정도, 영변은 이제 남북 경협과 같이 이제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낮추는 그런 선택을 한다면 협상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이제 조만간 있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장 우선은 이제 3월달에 있을 한미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해서 이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은 자꾸 북미 간의 협상의 결과와 연결짓지 않고 비용 문제로 해서 흐려놨어요. 그거는 이제 작년처럼 비용을 이유로 해서 좀 축소해서 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이제 내비친 것 같지만. 이제 한미 합동 군사 훈련부터 해서 무언가 하다 보면 이게 꼬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점차 상호간에 또 불신이 또 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장시간 놓아둘 수는 없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의 지금 핵 문제가 이제 지금 대두됐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사실상 인도 파키스탄 형태의 사실상 핵 보유 국가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깊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럴 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야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 양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도 이야기를 하고 북한과도 협력을 하고 중국과도 협력을 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남북 간의 정상회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서만 너무 이번엔 답방을 해라 이런 것보다는 이제 답방 이제 서울에 오지 않더라도 남북 간 정상 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이제 조급함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 현실에 대해서 아무리 본인이 안다고 하지만은 지금 오늘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게 100% 아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이해도 높이면서 미국하고는 이제 일종의 역할 분담론. 그래서 미국은 계속 제재 유지를 하고 한국은 이제 한 다음에 제재 틀 속에서 계속 북한을 이제 끌어들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부드러운 방법을 쓰는 그런 쪽으로 역할 분담론을 강하게 제기해서 활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 김영희 차관님은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그 뭐랄까 조급증이 할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두 협상 스타일을 볼 때 오히려 조급증은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뭡니까? 지금 이제 그 만나자마자 고민, 노력, 인내, 뭐 순서는 틀어 죽겠습니다 말 했잖아요. 이만큼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이런 거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이제 양쪽 다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기 때문에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주민생활 향상 시급하죠. 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에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 재선 상당히 중요한 대목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때 아마 이러한 필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여기에다가 조금만 우리 정부의 이런 중재자적인 노력 또 중국의 지지와 도움 이게 있다 하면은 아마 이렇게 지금까지 조금 약간 교착 국면 당분은 가겠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자, 두 분의 출연자가 얘기를 하는 동안에 하노이 공항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을 태운 에어포스 원 대통령 전용기가 미국 워싱턴을 향해 이륙을 했습니다. 네. 다음 회담에 대한 일정표가 나오진 않았지만 조만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언제가 될지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2차 북미 정상회담, 글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합의문은 남기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진전이 있었고 좋은 관계는 유지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에 희망을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